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자치구에 대한 역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서울이다. 예. 과거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로 명칭이 개칭된 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서울로 명칭이 개칭된 건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해방되면서 된 건데요. 서울이라는 게 보통 명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수도, 한양을 순 한국말로 얘기하면 수도라는 게 이제 서울이라는 뜻이죠. 서울이지. 수도라는 뜻을 이제 서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저희도 보통 초등학교 때 보면은 미국의 서울은 어디냐 이렇게 표현했죠. 미국의 수도는 미국의 서울은 이런 같은 네. 뜻으로 했던 게 보통 명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정식으로 사용되게 된 게 1946년 미군정에서 서울 인디펜던트 시티라고 해서 서울 독립시다. 그렇죠. 서울 독립시라는 개념으로 이제 썼는데요. 1949년도에 해방이 되고 미군정에서 지방자치제에 대비해서 네. 당시에 일제가 네. 그 경성부라고 해서 경기도 소속으로 서울을 격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서울을 경기도와는 독립적인 시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인디펜던트 시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 명명을 이제 당시에 그 한국 그 공무원이 네. 독립시라는 어감이 네. 썩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서울 특별 자유시로 의역을 했어요. 서울특별 하지 중장이 독립시라고 하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라는 어원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네. 처음엔 그 서울특별 자유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는 서울특별자유시로 됐고요. 그게 이제 영문으로는 인디펜던트 시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이라고 경성부도, 경성이 예, 그렇지만 이제 경성부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예. 우리 수도와 서울이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해방이 미군정 때 다시 이름이 개칭됐다 그런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이제 그러면서 서울 독립시 그것을 의역을 해서 서울특별 자유시 그게 예. 이제 서울특별시까지 오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해방 당시 서울의 모습은 어땠을지 또 궁금합니다. 그 보통 이제 그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조선에서. 네. 그러니까 천도를 했을 때 그 사대문 안과 네. 성저 심리라고 해서요. 성 밖의 심리 4km까지 네. 보통 이제 한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작았겠네요. 훨씬 그죠? 작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렇게 경계로 말한다면 북쪽으로는 그러니까 인수봉, 남쪽으로는 한강,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중량천, 서쪽으로는 홍제천. 그 상황, 거기를 보통 한양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한강 이제 남단은 이제 서울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TBS는 서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근대적인 그 지금의 현재 구청, 구 단위로 편제가 된 게 이제 194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그 근대적인 체제를 좀 들여왔는데요. 당시에 네. 7개 구로 출발을 하는데요. 종로구, 중구, 동대문, 용산, 네. 성동, 영등포, 서대문 이렇게 네. 해서 7개 구가 되고요. 해방 직전에 고양군 연희면을 이제 편입을 해서 1944년도에 마포구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8개 구가 되고요. 해방 직후인 1949년도에 네. 동대문구 일부하고 그다음에 고양군 숭인면 일부를 합쳐서 이제 성북구가 신설이 돼서 네. 9개 구로 사실상 이제 한 24년간을 서울시를 운영하게 되는 게 네. 되는 처음에 거죠. 7개 구였는데 예, 인구가 이제 조금씩 늘면서 마포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성북구가 생기고 네. 해방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90만 정도. 90만이요. 예.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넘는데 10분의 예. 1도 채 안 된 거예요. 그때 서울 살만했겠네요. 그렇죠. 옹기종기하게. 인구 밀도가 적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군정하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서울 특별 자유시라고 했죠. 처음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도 서울이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서울 특별시였겠네, 그때는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서울 특별시의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랬다면서요. 당시에 그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이 네. 그 서울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명사다. 네. 근데 고유 명사처럼 시 이름에 써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 주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실제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 공모 절차를 거쳐서 1등 당첨작이 이승만 대통령의 호인 우남으로 결정이 돼서 상당히 좀 내부 비판도 많았던 것으로 당시에 근데 서울시장 김형민 시장이 네. 반대를 많이 했죠. 뭐 시내 울타리니 시내 땅이다. 네. 서울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최근에 우리가 그 수도 이전 문제로 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서울은 관습법에 의해서 서울 지명 수도를 이전할 수 없다. 이런 판결도 있었듯이 네. 600년 도읍에 대한 관습, 습관적으로 우리가 서울이라고 해왔던 지명으로 결론 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뭐 자칫 잘못했으면 우남특별시가 될 뻔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공모심사위원이 좀 약간 좀 글쎄요. 예. 아니 그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갔다면 우남이 아니었다면 혹시 네네. 또 다른 결과가 네. 있었을 수도 있죠. 네,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러면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발전사를 좀 살펴볼까요? 그때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 5.16 군사혁명, 그러니까 군사쿠데타가 나고 나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합니다. 63년도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의 면적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아, 네. 예. 그때 이제 15개의 8개의 출장소를 두는데요. 출장소요? 그러니까 그 구로 바로 승격하기 좀 승격을 그렇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출장소 개념을 둬서 그러니까 읍면동을 좀 관리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네. 당시 몇 개만 소개를 하자면 네. 동대문구의 망호 출장소라든지 성동구의 천호 출장소, 송파, 연주 출장소, 영등포구의 뭐 신동, 관악 출장소, 관악구 같은 경우도 관악 출장소. 관악구 되기 전에 관악 출장소였네요. 이런 게 있었고요. 60년대 초반, 63년도에는 그 땅 면적을 그렇게 넓혀놨고요. 네.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73년도에 행정구 개편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때 이제 2개 구가 신설이 되는데 그 도봉구가 신설이 되고요. 네. 그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가 돼서 11개가 됩니다. 비로소 75년도가 되면서 강남구가 생기는데요. 이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 성동구에서 강남구가 분리돼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듣는 걸 겁니다. 아, 강 건너니까. 그렇죠. 강남과 강북을 이어지는 유일한 구가 75년도 이전까지는 성동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75년도에 강남구가 분리가 되고요.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성동구가 상당히 컸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동구에서 나온 구만 5개 구입니다. 그래요? 성동구, 광진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이게 성동구 하나로 묶여 있었던 그러네요, 네. 그런 시절이 있죠. 옛날에는 전에는 그러면 성동구가 예산이 제일 많았었겠네요. 땅이 넓었거든요. 77년도에 이제 강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되고요. 네. 그다음에 79년도에 은평구가 은평 출장소에서 승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강동구가 천호 출장소에서 승격이 돼서 70년대는 15개 구로 이제 지금이 5개. 25개입니다. 예. 아직도 10개가 모자르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63년도에 그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넓힐 때 인구가 한 320만 정도였고요. 네. 그다음에 72년도 다시 한번 행정구역 개편할 때 이미 600만 시대를 넘어가고 80년대로 넘어서면서 8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80년대 이후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80년대 이후에 네. 그야말로 강남 개발 시대가 시작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도에 이제 2개의 구가 신설이 되는데 한강 이남입니다. 네. 네. 대부분 한강 이남 쪽이 많이 신설이 되는데 80년도에 구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가 되고요. 네. 동작구가 관악구에서 분리가 되고요. 네, 88년도 이제 올림픽 있는 해 아닙니까? 네네. 그 해에는 이제 중량구가 신설이 되고 노원구가 신설이 되고 양천구가 신설되고 서초구, 송파구까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강 이남의 네. 그 본격적인 개발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늘어났겠습니다. 구가 신설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88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올림픽이 있었죠. 네.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그 해에 비로소
서울이 1000만 시대를 엽니다. 인구 1000만 시대. 그 95년도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더 많은 발전이 있었겠죠. 88년도하고 이제 마지막 그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그 해에. 네. 근데 단체장 선거 있기 전에 그 3개의 구가 더 신설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이렇게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80년대 이제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군사 위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재밌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부 위수지역 그러면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가 위수지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84년 이전까지는 서울의 강북 지역만 수도경비사령부 위수지역이었고요. 강남은 그러면은 강남은 경기도와 인천을 관할하는 육광구 위수지역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 수도경비사령부가 네. 지금 현재 수도 방위사령부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비로소 강남이 그 위수지역으로 수도 위수지역으로 네, 바뀌는 포함이.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 84년 이후에 네. 강남이 서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도 네. 상당히 서울의 인구가 그때 1000만 시대가 돌입한 게 88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그렇습니다. 인구 수도 많은 변화를 근데 서울에 계속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이제 늘어날 때가 1992년도 네. 1097만으로 이제 최고점을 찍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경기도에 그 위성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 분산도 좀 되고요. 네.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또 좀 둔화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서울의 지금 현재 인구는 1040만에서 50만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서울의 자치구 역사와 이제 서울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또 이해도 쏙쏙 잘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민선구청장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새로운 구가 신설되거나 통폐합된 경우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네. 없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25개 구인데요. 네. 그 애초에 이제 제일 처음은 7개, 해방 직후까지 하면 9개 구에서 가장 많이 그 새로운 구를 배출한 구는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는 8개 구를 배출했는데요. 네.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까지 배출한 8개 구를 배출한 구가 되겠고요. 아까 이제 성동은 말씀드렸고, 네. 성북구 같은 경우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정도를 배출했고,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중량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배출했고요. 그래서 분화되어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배출하지 못하고 네. 그 도심지로 있던 그 종로구, 중구, 용산, 마포는 네. 그 자신을 지킨 거죠. 네. 이제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 구도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각 지자체, 그러니까 역사와 특성에 맞게 새로운 좀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네. 그런 자치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서울이 어떻게 그런 행정구역상 어떻게 변화됐고 정착했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